네가 한번 대답해 보거라. 그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린다는 것은 그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닐지요? 그리움이라. 그린다는 것이 그리움이라. 넌 이름이 무엇이냐? 예, 신윤복이라 하옵니다. 좋은 캐릭터가 있다고 해서 바람의 하원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냐고. 거기에 나오는 신윤복 역할이다. 정말요? 안 그래도 바람의 하원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게 봤었고 준비해볼까? 그렇게 접하게 됐어요. 근데 나도 워낙 배경 지식이 있었던 상태라서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가 됐던 거고. 되게 비밀스럽고 되게 슬프고 조금은 차갑기도 한데 정말로 냉혈한처럼 막 차가운 게 아니라 차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슴속에 있는 사람? 저한텐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방송이 시작되면서는 조금 윤복의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죠. 원작에 있었던 신윤복은 훨씬 더 냉소적이고 좀 어두워요. 신윤복 캐릭터 잡을 때는 그러니까 배우들 캐스팅 된 다음에 조금씩 또 변한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근영 씨랑 거의 흡사하고 문근영 씨가 연기하면서 신윤복이 훨씬 더 매력이 있어진 것 같아요. 대본에 있는 것보다. 신윤복이라는 인물이 극 중에서 여자의 몸을 가지고 남자로 살아왔던 화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진 배우가 필요했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배우, 여배우 중에 여자로서 아름답고 남장을 했을 때는 또 남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 보이시한 매력을 가진 여자 배우가 많지는 않아요. 문근영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배우였어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랑 또한 나 같은 여자나 남자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걸 표현할 때도 되게 어렵기도 하고, 촬영을 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내가 점점 남자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투나 어느 순간은 이렇게 오빠들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고. 신윤복을 연기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연기 잘하는 사람이 연기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5년 만에 뭐 영화 하다가 드라마 하는 배우가, 그것도 약관의 20살의 나이 여배우가 남자를 연기하면서 여자를 연기하고 양쪽에 묘한 삼각관계, 두 개의 삼각관계 사이에 놓인 여자 역할을 한다. 그것도 천재의 역할을. 이건 머리가 깨지는 일이죠. 너무나 많은 주문을 해서 한마디로 요약하기 참 어려운데 그녀의 눈이 너무 동그래서 애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공이 깊은 화가처럼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첫 촬영하는 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까이 가서 그녀아, 눈에 힘을 좀 빼봐. 그러면 좀 더 멋져 보일 거야. 좀 더 화가처럼 보일 것 같아.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좀 성숙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화폭 속에 들어와 주시오. 우선 그림 배우고, 그림을 배우다 보니 동양 사상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다행히도 그 전 학교를 다닐 때 동양사상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책 다시 한번 좀 떠보고, 그리고 이 작품 하면서 이제 동양화 선생님들이랑 작가 선생님이랑 감독님이랑 찾아 놓으셨던 책들을 추천해 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책들 죄다 사고, 물론 다 읽지는 못했고. 그림이 중심이 되는 드라마였던 만큼 촬영 시간의 많은 부분이 그림에 할애되었다.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문근영. 그녀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군손도랑 그리고 미인도랑. 극 중에서도 미인도가 신윤복의 자화상이다 라는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꿈꿔왔던, 내가 바라는 나의 진짜 모습에 대한 그림 같다는 생각도 들고, 신윤복 캐릭터를 연기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더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시원하냐? 유난히 힘든 촬영이 많았던 그녀. 특히 수중 촬영은 남자도 힘들어야 할 정도로 힘들고 고된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히 소화해내어 주변의 감탄사를 자아냈다. 재밌었어요. 저는 원체 물을 좋아해요. 원체 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 그래도 스킨스쿠버를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진짜 거의 겸사겸사 배웠고, 그리고 조금 용이했던 거는 제가 나름 폐활량이 좀 기나 봐요. 그래서 물속에서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서 좀 촬영도 수월하게 끝났고, 물에 대한 공포 같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좀 더 쉽게 촬영을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스태프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중 촬영보다 더 힘든 촬영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중 하나가 바로 단오풍정의 그네 촬영신이었다. 깊은 산속 높은 계곡 옆에 기중기에 그네를 매달아 촬영한 단오풍정 장면. 드라마상의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고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사실 막상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위험한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저도 겁이 원체 없다 보니까 이 정도야 위험하겠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랬는데도 힘들었던 거는 우선 쌍그네 타기 자체가 되게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둘이서 그네 타는 거 힘든데 나름 보호한다고 안전장치를 했던 것들이 더 힘이 들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장면들 중에 얼굴 클로즈업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네를 타고 있는 중에 얼굴 클로즈업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이렇게 허리에 연결되는 장치 같은 거를, 카메라 달려있는 장치를 허리에 이렇게 메고 그네를 타면서 찍었어야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찍고 향이 언니도 그렇게 찍고 그랬는데 둘 다 그 촬영 끝나고 허리 너무 아프고 목 너무 빳빳하고 힘들다고.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도 어디가 조금 싫어요. 스태프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물을 따뜻하게 데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촬영하면서는 추운지 모르고 촬영을 했고, 조금 힘들었으면 힘들고 괴로웠으면 괴로웠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물이 좀 더러웠어요. 그거 하나만 조금 찝찝하고,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뭐 장면에 노출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릴 때 다 가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 최소의 부분만 보여주고 촬영을 하는 거니까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감도 이렇게 잘 갖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없었고. 내가 오빠 물이 깨끗하면 세수하고 이걸로 좀 할 텐데 물이 들어와서 못하겠다. 물은 깨끗한 걸 담는데 통 자체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 사이에 있는 이물질 같은 게 이렇게 물을 부으면 뜨더라고요. 그런 거여서 그랬지
물은 깨끗했어요. 국민 여동생 문근영의 목욕신 촬영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각종 매체의 관심과 시청률 상승, 그리고 드라마 홍보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문근영은 과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게 마케팅으로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볼 것도 없는데. 문근영에게 가장 힘들었던 촬영은 수중 촬영씬이나 근해 촬영씬도 아닌 바로 한밤중에 찍어야 했던 월화정인 씬이었다고 한다. 추운 날씨와 싸우며 밤새워 찍어야 했던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자. 진짜 추워요. 짬뽕나게 추워요. 아, 추워. 그날 정말 추웠어요. 네, 진짜로 그날이 가장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옷도 되게 얇은 날이었어요. 그날은 그림 속에 오다고 같은 옷을 입어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옷이 너무 얇은 거예요. 안에 정말 네일이랑 막 핫팩이랑 이런 거 수십 개를 붙이고 껴입고 그러고 옷을 입고 촬영을 하는데도 너무 춥더라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밤샘 촬영이 좀 연이어 있어서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었는데 추우니까 더 이렇게 막 게글게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되게 걱정을 했어요. 추우니까 감정도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욕심은 나는데 너무 내 몸이 괴롭고 추우니까 한 번 더 가자는 말을 참아 못하겠고 한 번 더 갈 때는 내가 방금 걸 못해서 플러스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에 하는 건데 방금 번에 내가 좀 뭔가 아쉬운 건 알겠는데 더 잘할 수 있을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도 못하고 말았던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걱정하고 어떻게 나올까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 화면으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보는데 막 정말 못 봐줄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그래도 정신줄은 놓지 않았구나. 우물 속에 빠진 씬을 찍을 때였어요. 단오풍정 그리고 개월옥에 갔다 오다가 한종일이한테 뒤통수 맞고 우물에 빠진 씬이었는데 그 우물이 세트였거든요. 4m짜리 우물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찍었는데 야, 하루 종일 울고 소리 지르고 발광하는 그 씬을 찍는데 남자 배우들도 그 정도 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질 텐데 결국 우물 위로 구출돼서 나가는 씬 찍다가 와이어 줄 끊어져가지고 카메라도 박살나고 웅우 형이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그때 참 놀라운 정신력을 가진 배우예요. 감정신이야. 다 힘들고 네,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전 재밌었어요. 그럼 내 감정을 건드려보고 쏟아낸다는 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우는 것도 힘들긴 한데요. 뛰는 게 힘든 이유는 초반에 유난히 더 뛰는 게 많았어요. 우리 장 감독님께서 촬영 초반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쏟으시다 보니까 이 뛰는 장면 한 장면을 찍는데 거의 막 수백 컷을 촬영을 하셨어요. 좀 반복해서 많이 뛰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가지고 농담말로 나 끝나면 마라톤 나가야겠다고 그럴 정도로 많이 뛰었었고 미안한 마음 반, 기대하는 마음 반이었어요. 이런 장면이 없으면 우리 드라마는 볼 게 없다.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드라마보다 어렵게 찍었고요, 이 드라마를. 아주 단순한 것도 굉장히 공을 들여 찍었어요. 단 한 커트도 허투루 찍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잘해줬죠. 정말 잘해주었다, 그녀아.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오게. 예전에는 체력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이런 중심을 이룰 때가 이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정신력이 위에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체력이 힘드니까 정신력도 같이 무너지고 정신력이 떨어지니까 체력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초반에는 이렇게 체력이 되니까 괜찮았었는데 거의 한 중반 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점점 밤새는 날도 많아지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두 개가 다 같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아, 내 정신력과 체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강한 체력은 아니구나. 항상 힘든 촬영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근영은 촬영 기간 내내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녀의 힘과 열정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즐겁게 지내면 좋으니까 억지로 막 하는 편이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좀 싫고 좋고가 분명해서 싫으면 억지로도 안 하고 그런 편이긴 한데 정말 이번 촬영 현장은 유난히 스태프들이 다들 너무 예뻐해주고 챙겨주고 그러셔서 저도 그냥 편하게 언니 오빠 즐겁게 지내게 되고 막 놀다가 또 연기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그 순간적인 집중력과 긴장감이 놀랍다고요. 모범생 같은 연기자예요. 정답을 들고 와서 나와 상의하고 상대 배우와 맞추면서 변주를 하고 현장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걸 해내요. 똑같이. 공을 많이 세웠어요. 문근영 씨도 작가 같은 배우예요. 바람의 호언을 통해 국민 여동생을 넘어서 국민 배우로 거듭난 문근영. 이는 무엇보다도 배우로서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드라마가 끝난 지금 배역에 대해 다하지 못한 그녀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아쉬움이 되게 커요. 신윤복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맡았던 신윤복에 대해서 더 잘해야 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상황들과 그렇지 못한 내 능력? 노력? 이런 것들이 되게 아쉽고 미련이 많이 남고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 신윤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정말 여자였을지도 몰라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윤복의 숨겨진 그림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숨겨진 기록들을 찾아내서 빨리 그 미스테리를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쇼! 신보기는 끝난 것 같고. 뭐야? 벌써 가는 거야? 뭐야? 기다렸다 줘요. 같이 먹는 거니까.